네, 안녕하세요. 시간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이드 파이어죠. 황금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싱글 파이어 첫 출연한 게 지난 8월, 그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던 8월이어서 반팔 입고 촬영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계절이 이제 두 계절이나 바뀌어가지고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은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잘 먹고 여행도 다니고 잘 지냈습니다. 네. 자고 싶으면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오늘 같은 날도 뭐 한 9시, 10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평소에는 주로 집에서 일을 하고요. 왜냐면 오전에 이제 아이들은 학교 가고 아니면 좀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집 앞에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 다니면 다들 출근하잖아요. 없어요. 공원에 영화 보러 갔는데 혼자 보러 갔는데 5명밖에 없었어요. 영화관에. 그래서 정말 그 프라이빗하게 조용하게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누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삶?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센터 강사나 여러 이제 강의들을 하면서 뭐 약간 시간 강사 같은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 자산 상황은 어떠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런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쪽보다는 주로 이제 고배당 ETF 쪽으로 전환했던 부분도 있었고 채권형 ETF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올 하반기 때 채권형 ETF가 그렇게 뭐 성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뭐 10% 내외의 그런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았던 좋았던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 배당 소득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제가 4월에 희망퇴직 은퇴를 하고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배당 소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월 이후에 받은 배당 소득은 월 평균 한 450만 원 정도. 그 전까지는 이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직장 다닐 때는? 첫 배당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처음 미국 주식을 접하고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시기가 2020년 초반이었어요. 2020년 1월부터 3월 그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던 시기였잖아요. 2월 달에. 그때 이제 제가 2019년부터 약간 좀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회의감을 느끼고 은퇴를 준비하던 중에 대형 서점에 가서 재테크 책을 한 15권, 20권 정도 아직도 기억나요. 2020년 1월 1일 날 신정날.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그 책을 다 읽었어요. 15권을 넘게. 그 중에 제가 가진 자산이나 이런 거 점검해 봤을 때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투자가 바로 이제 미국 주식 배당 투자였습니다. 뭐 월급 받은 급여 통장에서 30만 원으로 환전해서 그때는 환전하는 법도 몰랐거든요. 샀던 종목이 바로 AT&T 미국의 통신기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37년 동안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였거든요. 미국의 은퇴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래서 AT&T 첫 종목 투자해서 이제 그 다음 달에 AT&T 분기 배당을 받고 아 배당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현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주식 배당 황제주 종목들 중심으로 개별 종목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30만 원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한 이유는 경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계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제 전혀 모르니까 제가 미국 주식을 해본 경험도 없고 사실 주식 그 MTS나 이런 기능들도 제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배당금이 들어오나 의심이 들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자처럼 이자 소득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약간 좀 사기 같고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되게 했었어요.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다들 은퇴 준비할 때 재테크나 은퇴 준비를 할 때 다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나 아파트,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임대소득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전업 투자자처럼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그런 주식 투자 방식도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성향의 그런 세로토닌형 투자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는 투자 원금이 좀 많이 필요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 가격이 높다 보니까 부채를 끼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대출이나 부채가 많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진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봤을 때 직장을 다니는 은퇴를 하기까지 한 2, 3년 동안 3년에서 5년 정도를 꾸준하게 배당 소득을 만들어 나가면
투자 원금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적립해 두고 조금 안정적으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소액으로 일단 투자를 시작해서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종목들을 미국의 배당 황제주 종목들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 P&G 같은 그런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으로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이랑 개인연금 등을 모두 이제 해약을 하고 제가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신보험도 사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보면 큰 병을 얻거나 죽은 이후에 큰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최소한의 그런 준비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뭐 실비보험 정도는 다들 가족 구성원들이 준비를 해놨고 나중에 뭐 죽어서 받는 그런 돈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앞당겨서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자. 예,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배당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ETF라는 그런 상품을 알게 되었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과는 다르게 월배당, 매월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은퇴자들한테는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ETF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뭐 소형 아파트 처분을 하고 이제 투자금을 이제 3억 원 정도로 이제 늘렸고요. 이 투자금이 처음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1억 원에서 3억 원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배당금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재미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수량도 더 많이 살 수가 있었고 받는 배당 금액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계속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2,5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쌓이더라고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2,500만 원으로 이제 제가 고배당 ETF 한 종목을 계속 목표를 세우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충분히 은퇴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반기 배당주 상황이 좀 어땠나요? 미국의 금리 정책이 굉장히 높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이 좀 불확실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을. 그래서 이제 이런 매월 인컴을 주는 고배당 ETF 종목들에 대한 인기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고 최근에는 좀 극단적으로 시장이 좀 치닫게 됐어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거에 고배당 ETF들은 주로 이제 그 커버드콜 전략을 시행하는 10% 내외의 QILD나 이런 종목들이 보통이었는데 2020년에 제피가 출시가 되고 나서 큰 인기를 얻고 하락장이 굉장히 좋은 방어력과 높은 배당률로 배당 투자자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18%가 넘는 TLTW, 무려 연배당률이 60%, 70%에 달하는 TSLY, QQQY, 최근에는 이제 코인에까지 투자하는 코니, CONI, 코니까지 굉장히 좀 이런 높은 배당률을 주는 종목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항상 투자 원금 손실이라든지 매년 이제 ROC라고 하는데요.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해서 재살 깎아먹기. 계속 배당금 주는 만큼 이제 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ETF나 이런 배당 투자를 하실 때는 명확한 투자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보신 다음에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과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누구나 다 지금 금리가 낮아질 거다 이런 고금리가 계속 가기는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형 ETF들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6월달, 7월달 좀 일찍 진입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눈이 좀 뒤집혔죠. 높은 배당률 때문에. TLTW가 이제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도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TLT 채권형 ETF에 이제 연계된 커버드콜 전략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제 채권형 ETF들의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죠.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손실을 본 종목은 저도 TLTW라는 ETF인데 또 역으로 그렇게 TLTW ETF가 계속 손실을 입다 보니까 이 TLTW의 높은 배당금과 그 다음에 이제 가진 자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세배 레버리지인 TMF를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TLTW가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그걸 해칭하기 위해서 이제 TMF라는 세배 레버리지를 좀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도
채권형 ETF 3배 레버리지인 TMF고 가장 큰 손실을 안겨준 종목도 TLTW고 채권형 커버드콜 ETF. 그래서 TLTW로 한 3천만 원 손실을 받고 TMF로 또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TLTW는 거의 2억 원이 넘게 들어갔고 TMF는 제가 뭐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제 거의 2배가 된 거잖아요, 지금. 3배짜리 들어갈 때 무섭지 않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제가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 미국의 기준금리들을 데이터로 막 엑셀로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6% 이상 금리가 갈 수 있겠다라고 미국 그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시장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긴 했는데 뭐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주가 예측처럼 금리 예측도 더 힘든 게 금리나 환율이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는 금리가 내리는 시기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금리는 정말 많은 서민들이나 고통이 뒤따르거든요. 기업들이나. 그리고 대신에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절반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QILD 네. 1000주 적립하기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질문을 저도 유튜브 채널이나 댓글에서 많이 받았는데 사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당시에는 그때는 제피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이고요. 고배당 ETF들 종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알트리아나 뭐 AT&T 같이 6%에서 8%를 넘게 주는 그런 개별 종목들은 있었는데 고배당 ETF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없고 공부를 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때 접했던 종목이 그냥 QILD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주가 차트나 월별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주가가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 종목들은 높은 인컴을 주는 대신에 CAGR,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이 ETF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ETF를 일단 모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다른 뭐 재투자를 통해서 그걸 만회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이나 이런 데서 그냥 단순하게 그 ETF 종목만 보시고 왜 이런 ETF를 하냐, 원금이 까지는데 절대 이런 ETF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투자 세계에는 절대 정답은 없고 투자자가 각자 가진 역량이나 경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 12월에 배당금 1000만 원 받으셨는데 이거 사실 뭐 제가 투자를 잘해서 1000만 원을 받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TLTW인데 TLTW가 이번 12월 달에 12월 정기 배당하고 특별 배당금을 한 번 더 지급을 해요. 이번에 특별 배당금을 받아서 이렇게 높은 배당금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출시된 이후에 가장 높은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액 자체가 1,2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즘 배당금들은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이제 내년에 찾아올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이제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5% 이상이 배당주와 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RP에만 투자해도 또 4% 이상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10%의 배당률을 받고 또 왜 RP에 투자해서 4% 이율을 노리면 14%가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제피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제피Q라는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피의 배당금으로 제피Q를 모아가는 겁니다. 우선주 ETF인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